네, 요즘 뭐 곡물 이야기, 국제 농산물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은 시세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계속 오를 순 없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지만 이 곡물은 다시 관심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식음료 업종도 주목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미리 또 준비합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고요. 김정욱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곡물 시세가 굉장히 강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네. 뭐 거칠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곡물 시세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최근에 많이 뛰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김정욱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먼저 이제 최근 가파른 상승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요. 일단 달러 유동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달러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이 부분이 원자재 상승 랠리를 이끌었고 곡물도 마찬가지로 묶이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고요. 연초부터 있었던 이제 미국의 기상 이변 등으로 해서 올해 중순에 기상 이변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좀 공급에 쇼티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달러 유동성과 수요의 이제 확대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공급의 축소 우려가 좀 더해지면서 가파른 상승을 이끌었고. 지금은 이제 20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라니냐 환경에 있습니다. 라니냐라고 하면 이제 기상 이변의 일종인데요. 그렇죠. 북미와 남미의 가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상 이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와 대두의 주요 작황 지역인 북미와 남미의 올해 여름 작황 일정을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곡물이 심어지는 시기는 이제 3, 4월 달 그리고 생산이 돼서 이제 자라나는 시기가 한 7, 8월 달, 수확은 10월 달 이후인데요. 그래서 여름 시즌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니냐 이슈 있을 때 미국이나 남미 쪽에 가뭄 이슈가 생기죠. 특히 7, 8월 달에 가뭄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봄장마는 아니고 하여튼 조금 희한하죠. 네. 근데 대만은 지금 또 가뭄이잖아요. 네. 물이 없어가지고 대만 TSMC라고 하는 반도체 공장이 뭐 굉장히 어렵다고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기후 변화는 올해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좋지는 않을 거다. 맞습니다. 올해 네. 이제 미국도 한파가 있었잖아요. 1월 달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 8월 달 다시 한번 가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비슷한 상황이 2012년도였거든요. 그때도 7, 8월 달 공급 쇼티지가 나오고 작황이 망가지면서 곡물가가 좀 피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올해 본다면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은 한 7, 8월 달. 그래서 곡물가 상승의 정점은 한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S&P 골드만삭스 커머더티 인덱스 이렇게 되죠. GSCI. 네. 네, 곡물 지수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은 뭐 계속 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좀 적당히 갔으면 좋겠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한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매번 저희도 이제 컨셉 자체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 곡물,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그 분야로 많이 다뤄드렸는데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제품 판매되는 거 보면 맥주, 뭐 컵밥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고요. 네. 네, 음식료 제품 주주리 가격 인상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1월 달부터 가격 인상은 좀 있었습니다. 맥주는 4월 달 정도에 인상이 됐고요. 1월부터 본다면 이제 두부류, 그다음에 이제 통조림류, 그리고 즉석밥,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컵밥류 인상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과거 2011년, 12년도와 비교했을 때 아직 대규모 인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예, 업체별로 주요 품목 한두 개 정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인상은 카테고리가 많은 종합식품 업체들이 한두 개 카테고리를 올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카테고리가 적은 이제 카테고리 킬러 업체들이 메인 카테고리 아직 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정부에서도 가격에 대한 스탠스를 인상을 크게 열어두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2008년도, 2011년도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당시에도 정권에서 음식료 제품들을 서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서 가격 인상을 좀 통제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권 말기에 가격 인상이 이제 보물터지로 터지면서 이제 가격 인상과 함께 고물가 하락이 음식료 섹터 상승의 랠리를 좀 이끄는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러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요. 2분기부터 아마 이제 원가 부담은 가장 좀 심하게 들어올 텐데 업체별로는 이제 점유율이 좀 강한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좀 압박 스탠스가 좀 적은 그런 제품 중심으로 올 것 같고 아직 대규모 인상 이런 느낌은 아직 좀 안 오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는 이제 라면 회사들 저희도 많이 지켜봤는데 결국엔 예상대로 가격 전이를 못 시키다 보니까 이익이 확 줄어가지고 주가도 거칠게 떨어졌어요. 조정을. 작년도에 대한 이제 엮이죠. 작년도 부담이 되게 큰 상황이죠. 코로나 네. 덕분에 가수요가 몰리면서 특히 이제
라면 같은 경우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판매가 안 좋을까라고 하신다면 네. 작년도에는 우리가 거의 이제 패닉 상태, 그렇죠. 예,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가수요가 몰렸고 그다음에 유통 쪽에서도 이제 안전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렸었기 때문에 그 높은 판매량을 올해는 조금 뛰어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2분기까지도 판매량 감소 우려가 좀 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네요. 자, 이 맥주 컵밥 봤는데 이 컵밥에 들어가는 쌀은 아직까지는 국내산이 좀 있나요? 네, 미국산? 국내산 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 이 동남아는 보통 이제 안남미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푸석푸석한 쌀 있잖아요. 네. 뭐 러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최근에 러프라이스 시세 보니까 툭 떨어져가지고 네. 아직은 국내산 쌀이군요. 실제로 뭐 정미소랑도 계약을 하고요. 농장 자체하고도 이제 계약을 하고 있어서 네. 쌀 뭐 품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오뚜기나 CJ 제일제당이나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주식이 아직까지는 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네. 그 쌀값도 굉장히 관심인데. 자, 음식료주의 주가 상승?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 이렇게 정해주신 타이틀이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음식료가 이제 상반기 계속 안 좋았습니다. 어. 코스피 대비 계속 언더퍼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왔는데 네. CJ 제일제당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그 요인이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별로는 철저하게 실적은 나뉩니다. 일단은 작년도에 좋았던 뭐 제과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렇게 기저가 높았던 종목들이 좀 부진이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좋았지만 올해 더 좋아지는 기업들은 이제 종합식품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작년에 안 좋았다가 올해 좋아지는 회사들은 이제 식자재 유통업체들 이렇게 좀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음식료를 봤을 때 모두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을 필두로 한 식품 베이스의 식자재 유통 업체들이 일단 좀 관심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좀 부진했던 주류 업체들이 그 뒤에 이어서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음식료는 지금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좀 선별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음식료주 1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어땠는지 또 2분기 네. 실적은 좀 기대할 만한지 요것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종목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CJ 제일제당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우리가 좀 부각을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지난해 좋았던 HMR이 여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매출 성장이 두 자릿수 꾸준히 이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네. 내식이 확대됐고 이런 부분이 계단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침투율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매출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줬고요. 그다음에 재단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이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또 해외 바이오라고 하는 이제 사료 첨가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곡물가 상승분을 대부분 전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의 가격 인상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외에는 식자재 유통 업체들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워낙 고생을 많이 했죠. 대부분 이제 외식, 급식, 프랜차이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적자가 뭐 적게는 100억, 많게는 2, 300억씩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절반 이상 축소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 특징은 뭐냐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여전히 외식 활동이 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네. 예,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프랜차이즈 쪽으로 이제 매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쪽이 일반 식당보다는 회복력이 높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런 배달. 상황에서 예, 배달도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쪽에 좀 접객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쪽에 매출 성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상반기부터는. 그래서 식자재 유통업체들, 베타가 큰 종목부터 본다라면 뭐 CJ 프레시웨이, 신세계 푸드, 현대그린 푸드 순서로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했던 게 잘 이겨내고 있는 실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뭐 사료 분야도 좀 있지 않나요? CJ 제일제당은. 맞습니다. 네. 자, 음식료주 중에서 최선호주 탑픽 기업은 무엇으로 정리를 하시는지 기업 정리. 네. 마지막으로 탑픽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서프라이즈 이후에 2분기 실적 성장까지 기대가 높아졌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지금 음식료의 대부분 대형주들이 2분기 실적의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오리온도 그렇고 KTNG, 하이트진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데 CJ 제일제당이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 바이오 사업부의 가격 인상 중심으로 실적 성장이 2분기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2분기 때 유난히 실적 성장 독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PER 기준으로 올해 10배까지 떨어지는데 음식료 평균 PER이 지금 13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고 올해 실적 성장이 좀 탄탄하게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이 네. 돼지 쪽 있잖아요. 돼지고기 기업들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거치는데 네. 조정이 이 이유가 뭔지. 일단 2분기 때 곡물가 상승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네. 추가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가능하냐 여기 좀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때 실적이 대부분 사료값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돼지 축산 농가들이 이제 가격 전이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건가요? 첫 번째로 일단 곡물이 올랐고 그래서 1분기 때는 가격 인상으로 대부분 전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더 가파르게 영향을 줄 거는 2분기거든요. 근데 2분기 때 가격 인상이 가능할지 아직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축산 시세가 약간 약세를 보이는 부분도 같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축산 시세의 가장 성수기는 이제 3분기라고 할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트렌드적으로 좋아진 건 뭐냐면 소비자분들께서 수입산 대신 국내산을 많이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진, 그다음에 팜스코, 이지바이오 등 국내에서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국내산 축산 수요가 올라왔을 때 판매량, 판매 단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2분기 때 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된다라면 좀 3분기 성수기 시즌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얘기 더 듣고 싶긴 한데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음식료주의 전망을 좀 들어봤고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